네, 새누리당의 전통적인 강세 지역이지만 야권의 바람으로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하나로 떠오른 부산 북강서울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이 시간에 민주통합당 문성군 후보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문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선거일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촌각을 다투면서 쓰고 계실 텐데요. 지금은 어디에서 선거운동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북구 함영동에서 동네 분들, 양로원, 그다음에 노인정 이렇게 찾아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인터뷰 때문에 차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 부산 지역은 전통적으로 여당 강세 지역이었는데 이번엔 야당 바람이 만만치 않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유세 현장에서 느껴지십니까? 네, 2000년에 노무현 후보가 출마했을 때하고는 전혀 확실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20년 넘게 이제 부산에 한나라당 일당 지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 이 부분에 대한 실망을 넘어서 분노를 느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일당 독점의 폐해를 절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엔 분명히 바꿔야 된다라는 의지가 대단히 강하게 느껴집니다. 예.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새누리당 김도읍 후보하고 접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문 후보 진영에서는 현재 판세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야말로 예측 불허의 초박빙이죠. 그저 수치에 연연하지 않고 지성이면 감천이다. 열심히 등산화가 닳도록 다니고 있습니다. 네. 예. 박빙의 판세가 맞는 것 같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유세 네. 현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면서 주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호소하고 계시나요? 네, 부산이 지금 20년 넘게 끝없이 침몰해가고 있고 인천에 추월당할 위치까지 왔는데 예. 동네에 짜장면 집이 하나 있는 게 좋겠습니까? 두 개 있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여쭙니다. 두 개가 있어야 맛 경쟁도 되고 서비스 경쟁도 되지 않느냐. 근데 한나라당 짜장면집밖에 없으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부산의 발전 전략에서 가장 핵심이 남북의 철도 연결이다.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이 신항만을 만들고 신항만 배후철도 만들고 이랬던 것들이 다 남북 철도 연결에 대비해서 했던 거고 철도만 연결되면 항구 있고 철도 있고 공항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해공 3박자가 맞아떨어지는 동북아의 물류 중심 도시가 될 수 있고 그러면 그 물류를 이용하는 업체들이 많이 부산으로 이주해 올 것이다. 이것이 발전 전략의 기초인데 새누리당은 이걸 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가 이번 총선의 또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네. 참여정부 당시 사찰 여부를 놓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참여정부가 국정원 안에서 국내 정치부서를 폐지하고 또 노 대통령이 독대하지 않으면서 보고서도 하지 말든지 말아라라고 얘기한 거는 수십 번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실제로 운영이 됐었는데, 예. 이제 물타기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김재동 씨나 김미화 씨 참 안타까운데, 저도 정치적인 탄압을 직접 많이 받은 사람의 입장으로 그분들, 저는 경험이 많으니까 좀 상대적으로 괜찮은데, 얼마나 참 인간적으로 힘들었을까 참 깊은 위로를 드리고요. 특히 이 사건이 참 질이 나쁜 것은, TK 중에서도 영토라인이라는 사람들이 권력을 사유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당 측은 물론이고 언론이 등등 포함하면서 또 새누리당 내부에 자신들과 경쟁하는 계파 이쪽까지 했던 걸로 보이니까 참으로 이렇게 국가 권력 이 정도로 사유화할 수 있나 이렇게 부도덕할 수 있나 예. 그러니까 이런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냥 깨끗하게 사과하고 물러나야죠. 예. 네. 부산 지역 현안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최대 현안은 부산저축은행 사태 그리고 동남권 신공항 문제일 텐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에게 어떤 입장을 얘기하고 계신지요? 하나 빠뜨렸는데 정수장학회 부산일보의 사회 환원 문제도 있죠. 근데 이제 부산저축은행 사태도 이 정말 부패를 그대로 보여준 건데 이 부도가 날 걸 알았던 권력에 가까운 사람들은 예금 인출 다 하고 서민한테 덤태기 씌우고 그다음에 무책임하게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동남권 신공항은 대통령 스스로 공약했다가 경남북에 쌈을 붙인 다음에 백지화했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부산일보 문제나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역시 지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부산 지역을 이렇게 박대하는 것은 왜 그렇겠느냐. 그것은 바로 이렇게 해도 또 부산 시민들은 1번을 또 찍어줄 거다. 이런 믿음 때문에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제 이 본질을 좀 우리 들여다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예. 예. 앞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이제 부산 신항만 배후철도를 개성까지 연결해서 강서 지역을 물류 중심 도시로 만든다는 이제 공약을 내거셨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보관이 있으십니까? 이건요, 2007년 14선언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의선을 연결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북쪽 도로 그 공사도 하고 그래서 북쪽에 있는 그 7,000조 원어치 지하 자원을 공동 개발하기로 등등 많이 합의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남북 관계를 2007년 수준으로 빠르게 복원하고 발전시키면 금방 빠르게 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국민들이 자꾸 잊으시는데 1936년에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딸 때 어떻게 가셨냐면 서울역에서 기차 타고 모스크바 가서 딱 한 번 갈아타고 베를린 가셨거든요. 네. 그때부터 있던 철도를 분단 때문에 못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번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 주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국민의 뜻을 받아서 주변 4당국과 야당 외교를 시작하고 또 정부의 요구를 해서 우리가 민주통합당 대표단을 만들어서 평양에 가서 남북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해서 남북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를 협의해 나가면 빠른 시일 안에 전진시킬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합니다. 네, 박빙의 판세 속에서 이제 총선이 일주일 정도 앞으로 다가온 그런 상황인데 끝으로 이제 남은 기간 동안의 필승 전략이라고 할까요? 어떤 게 있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15%에서 한 20% 정도의 부동층이 있으십니다. 아직 마음을 못 정하신 분들. 그분들은 이제 토요일 날 있을 TV 토론이 아마 중대한 승부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상대 후보께서 강서 지역 출신이라고 토박이론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동안 20년 넘게 연고 있는 분들을 뽑아왔는데 이렇게 침체됐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좀 우습긴 하지만 그래도 강서 출신이시니까 과연 북부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신지 네, 그걸 좀 한번 점검해 볼랍니다. 예. 자, 민주통합당의 문성근 후보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